만약 지구에 가장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평평한 지구의 가장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관심 말이죠. 평평한 지구에서 일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무가 대각선으로 자라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 장벽, 즉 거대한 얼음은 나사가 보호하고 있겠죠. 수천 년 동안 대중은 지구가 평평하고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아주 흥미롭고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타났죠.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어떤 것의 중심도 아니라고요. 그는 자신의 관측을 바탕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왜 둥근 구형인지 아시나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바로 중력의 작용 때문입니다. 중력은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것도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말입니다. 그 결과 물질이 둥근 구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평한 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둥근 지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저 어떤 미스터리한 힘이 팬케이크 모양의 지구를 위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속도를 영원히 계속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팬케이크가 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과학적인 설명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평한 지구에도 중력은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그 평평한 지구의 무게중심은 바로 여기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지구 위와 그 주변의 모든 것은 그것은 이 지점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 당기는 힘은 더 강해질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 기어 올라가야만 할 거예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자리까지 갈 수 없는 이유일 거예요. 평평한 지구에서 말이죠. 그곳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러분이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벽을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얼음 벽을 말이죠. 45m 높이의 남극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지구의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거기서 떨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또한 생겨날 거예요. 이 기괴한 중력의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말이죠. 지구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물체들은 아래로 떨어지는 대신 옆으로 떨어질 거예요. 중력은 또한 나무들이 대각선으로 자라게 만들 거예요. 이 팬케이크 모양의 지구 전체에서 말이죠. 나무들이 중력에 저항하려고 할 테니까요. 모든 비와 눈 그리고 우박은 북극을 향해 떨어질 거예요. 지구의 중심부 말이죠. 강수량이 한 곳으로 모여서 쌓이기 시작할 거고 바다 역시 원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서 거대한 하나의 바다를 형성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걱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평평한 지구의 기압일 거예요. 중력이 엄청난 양의 공기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주변 지역들, 즉 가장자리에는 기압이 아예 없어지게 만들 테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평평한 지구에서는 숨 쉴 산소가 부족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북극이 있는 중심부 근처에 산다면 대기권의 무게에 짓눌려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평평한 지구에는 주변을 감싸는 자기장 자체가 아예 없어질 거예요. 이 자기장은 원래 지구 핵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평평한 지구에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우리 대기를 잡아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결국 대기는 우주로 다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우리는 방사선에 노출될 겁니다. 바로 태양 방사선에요. 그건 암을 유발하고 우리의 DNA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쉴 공기도 없어지겠죠. 이 행성 그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걸 주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질문들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무엇의 주위를 도는 걸까요? 낮과 밤의 주기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리고 시간대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평평한 지구 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그 주위를 돕니다.
팬케이크 모양의 지구를 말이죠. 달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지름이 약 50km 정도이고 거대한 탐조등처럼 작동하죠. 하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태양이 하나의 빛나는 점처럼 보인다면 지구 어디에서든 그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빛이 여러분을 직접 비추지 않더라도 말이죠. 마치 이런 장면처럼 보일 겁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당하는 영화 속 한 장면이요.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이 시스템에서는 낮과 밤의 주기가 아예 없을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꿀잠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이걸 해결할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에서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게 하려면 태양이 이런 식으로 행성 주위를 돌아야만 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는 지구 전체가 환한 낮이 되고 태양이 지면 지구 전체가 칠흑 같은 밤이 되는 거죠. 시간대도 없고 계절도 없을 겁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작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지금처럼 거대한 크기를 유지한 채 평평한 지구 주위를 돈다면 행성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워질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반대로 태양이 실제보다 훨씬 작다면 우리는 얼어 죽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평평한 지구가 가지게 될 표면적이 우리가 사는 둥근 지구보다 거의 2배 반이나 더 넓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겨우 3분의 1만 받게 될 거예요. 태양이 내뿜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말이죠. 일반적인 크기를 가진 태양이라면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평평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월식인데요.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은 가상의 반대 달 같은 존재를 믿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요. 우리가 사는 이 둥근 지구에서 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들어갈 때 일어나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평평한 지구의 경우라면 그런 식 현상들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건 일렬로 정렬되는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말이죠. 만약 평평한 지구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지구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이 조작된 사진일 테고 여러 기기들이나 GPS도 누군가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조작된 거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여러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게 만들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항상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닐 때를 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가짜 증거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 어떤 이론이라도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 말이에요. 아주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너질 텐데 말이죠.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유튜브에서 10시간 동안 평평한 지구 음모론 영상들을 봤다면 어쩌면 그조차도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구가 팬케이크처럼 생겼다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